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토토 승무패 33회차에 들어온 유로 2024 예선 14경기 현미경 분석 및 최종픽 공유로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승무패 33회차에는 1등 적중 금액이 16억 원이 이월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을 기다려주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풋볼살롱은 주중에 프리뷰 2편을 통해서 이번 33회차 핵심 포인트들을 짚어드렸고 오늘 현미경 분석에서 1번부터 14번 경기 14경기를 빠짐없이 경기력적으로만 분석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국내 배당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는 최종 픽은 내일 금요일에 국내 배당이 나온 다음에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배당이 나오고 최종 픽이 변화가 생길 경우에는 풋볼살롱이 공지사항을 통해서 커뮤니티를 통해 빠짐없이 변경사항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토 적중 내역은 풋볼살롱이 풋볼살롱 멤버십 킹 등급 분들에게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해서 공유를 드린 프로토 적중 내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5월 말부터 6월 둘째 주까지 꾸준하게 프로토에서 적중 픽이 나오면서 풋볼살롱 멤버십 킹 등급 회원분들이 수익을 가져가셨습니다. 풋볼살롱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는 투폴 무자비 조합 9.3배와 세폴더 3무조합 38.3배가 최근에 적중이 됐고 지난 주말에도 투폴 무자비 10.6배 조합이 적중이 됐습니다. 5월 말부터 28.4배, 45.9배, 42.5배 등 30에서 40배 사이의 고배당 적중픽이 나오면서 승무패뿐만 아니라 프로토에서도 다양한 혜택과 수익을 가져가고 계시는 풋볼살롱 멤버십 킹 등급 회원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루에 299원이라는 상당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풋볼살롱의 매 회차마다 구매를 하는 프로토 조합픽을 받아보실 수 있고 프로토픽뿐만 아니라 풋볼살롱이 승무패 현미경 분석에서 말씀을 드리는 공통 최종픽보다 구매 금액과 폴더 수를 확 줄인 독식 추가 조합픽도 축구토토 승무패에서 킹 등급 회원들에게만 추가적으로 공유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299원으로 풋볼살롱 멤버십 킹 등급으로 합류를 하시면 프로토와 승무패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토 99.5배 적중 내역은 풋볼살롱 멤버십 킹 등급 전용 네이버 카페에서 활동을 하시는 제야의 고수분들이 올려주신 조합픽을 바탕으로 적중이 되신 내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풋볼살롱 멤버십 킹 등급 전용 카페에는 1600명가량의 고수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 이렇게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하신 프로토 조합픽을 풋볼살롱 카페에만 독점 공유를 해주고 계십니다. 많은 회원분들께서 고수분들의 조합픽을 참고를 하셔서 다같이 적중을 하는 문화가 예전부터 자리를 잡고 있고 이렇게 풋볼살롱 멤버십 카페에서 프로토를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하신 다음에 공유를 하셔서 적중이 되실 경우에는 매달마다 프로토 배당왕과 상금왕을 선정을 하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프로토 공유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풋볼살롱 멤버십 킹 등급으로 합류를 하시면 풋볼살롱의 조합픽과 자료뿐만 아니라 제야의 고수분들이 구매를 하시는 승무패 프로토 조합픽 그리고 다양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공유를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승무패 33회차 현미경 분석 1부 첫 번째 경기는 핀란드와 슬로베니아의 경기입니다. 저는 승무패로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무패의 투폴을 추천드리면서 원정팀 슬로베니아 사이드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 팀의 FIFA 랭킹이 핀란드가 56위, 슬로베니아가 59위이기 때문에 상당히 체급적으로 비슷한 두 팀의 맞대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금 보시는 주요 데이터와 이번 6월 A매치 주요 소집 명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일이 말씀을 드리기에는 시간적으로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풋볼살롱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화면을 멈추셔서 특히나 6월 A매치 주요 소집 명단을 꼼꼼하게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살롱 코멘트로 바로 넘어가서 핵심 선수들 위주로 경기력 분석을 진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원정팀 슬로베니아는 팀의 주전 골키퍼이자 주장을 맡고 있는 얀 오블락이라는 골키퍼가 이번 6월 A매치의 부상 여파로 소집이 제외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오블락 선수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라는 명문팀에서 주전 골키퍼로 활약을 하는 핵심 골키퍼이기 때문에 이 슬로베니아 입장으로서는 오블락 선수가 빠지는 것은 수비 쪽에서 상당한 공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오블락 선수가 결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슬로베니아가 전체적으로 수비와 미들 그리고 공격 쪽에서 다부진 자원들이 상당히 많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핀란드가 승리를 장담하기에는 상당히 까다로운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슬로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중앙 수비 쪽에 세리에 A에서 활약을 하는 우디네세의 주전 중앙 수비수 비올 선수가 중심을 잡아주고 있고 측면 수비로는 스토야노비치라고 세리에 A 엠폴리에서 활약을 하는 수비수도 있습니다. 중원 쪽에도 우디네세의 주전 미드필더인 로브리치 선수가 중심을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수비와 미들 쪽에서도 다부진 자원이 많은 슬로베니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격 쪽에서도 믿을 만한 한방이 있는 공격수가 있는데 짤츠부르크의 장신 공격수인 벤자민 세슈코라는 공격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올 시즌 오스트리아 리그에서 16골을 넣었는데 시즌 막판 리그 12경기에서 이렇게 10골을 몰아치면서 좋은 골 감각을 유지하고 슬로베니아 대표팀에 합류를 했기 때문에 세슈코 선수가 한 방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슬로베니아 공격 쪽에는 스위스 리그에서 16골이나 넣은 첼라르라는 공격 자원이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공수 모두 탄탄한 밸런스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는 슬로베니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핀란드의 경우에도 수비 쪽에 골키퍼 흐라데키 선수가 분데스리가 레버쿠젠에서 주전으로 활약하는 골키퍼이고 최전방에는 베테랑 공격수 테무 푸키 선수가 버티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푸키 선수가 소속팀 노리치 시티에서 시즌 막판에 이 리그 15경기에서 득점이 없었기 때문에 최근에 골 감각이 다소 떨어져 있는 핀란드의 테무 푸키 선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핀란드 입장으로서는 이 테무 푸키 선수가 국가대표만 오면은 꾸준히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해주고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 3월 달에도 A매치 2경기에서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해줬기 때문에 푸키 선수가 제 아무리 이 결정력이 떨어져 있다고는 하나 국가대표에서만큼은 한 방을 보여줄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핀란드에는 푸키 선수 외에도 포으 얀팔로라는 공격수가 있는데 이 포우 얀팔로 선수가 세리에 B 베네치아에서 올 시즌 리그 37경기에서 19개의 골과 7개의 도움을 올려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포우 얀팔로 선수 역시 유럽 5대 리그 경험이 있는 베테랑 공격수이고 포우 얀팔로 선수 역시 핀란드 대표팀에 합류가 되기 전에 리그 9경기에서 9골로 좋은 골 감각을 유지를 해줬기 때문에 푸키 선수가 만들어주고 포우 얀팔로가 마무리하는 핀란드 특유의 공격 패턴 역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굉장히 팽팽한 매치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승무패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는 점에서 저는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고 개인적으로는 중원과 수비 쪽에서 슬로베니아 쪽의 퀄리티가 좀 더 우세한 면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투폴 추천으로는 무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기는
경기는 승무패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그리스 대 아일랜드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의 FIFA 랭킹이 52위, 아일랜드가 49위이기 때문에 이 경기 역시 체급적으로 굉장히 팽팽한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어제 제가 한폴만패 심층 프리뷰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네덜란드 리그 득점왕을 차지한 공격수 두비카스 선수가 추가 발탁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리스가 최전방에서의 골 결정력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3월 A매치 기간에 한 수 아래라고 볼 수 있는 리투아니아를 상대로 홈에서 무려 31개의 슈팅을 때렸던 그리스인데 0대0 무득점 무승부에 그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아무리 친선 경기였다고는 하지만 주요 자원들이 대거 출전을 했던 그리스가 FIFA 랭킹 146위 리투아니아를 상대로 무득점을 기록한 것은 상당히 아쉬웠기 때문에 이번 6월 A매치에서는 네덜란드 리그 득점왕을 차지한 이 두비카스라는 공격수가 합류가 된다는 점에서 두비카스 선수가 한 방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두비카스 선수가 시즌 막바지에도 6경기 6골을 넣어주면서 좋은 골 감각을 유지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활약을 해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이 두비카스 선수 외에도 기존 주전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파블리디스 그리고 야코마키스 같은 선수들이 소속팀에서 좋은 골 감각을 유지를 하고 그리스 대표팀에 합류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한창 시즌이 진행 중인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야코마키스라는 그리스의 공격수는 올 시즌 리그 14경기에서 10골을 넣어주고 있고 최근 10경기에서 8골로 한창 좋은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즌이 끝난 유럽 리그 소속의 선수들보다 이 야코마키스 선수가 경기 감각이 상당히 올라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리투아니아전보다는 그리스가 최전방에서 골 결정력이 보다 개선이 될 여지가 있어 보이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주중에 프리뷰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일랜드가 잉글랜드 1부 리그인 프리미어리그와 2부 리그인 챔피언십에서 활약을 하는 선수들이 상당히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수비 쪽에서 프리미어리그 자원들이 꽤나 많은 이 아일랜드이기 때문에 아일랜드가 탄탄한 수비 조직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지난 3월 A매치에서도 강호 프랑스를 상대로도 홈 경기에서 단 1실점만 하면서 아쉽게 0대1로 패배를 당했던 아일랜드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리스를 상대로도 조직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도 고질적으로 최전방 공격 자원들의 무게감이 떨어지는 약점이 있는데 그래도 최근에는 프리미어리그 브라이튼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젊은 공격수 에반 퍼거슨 선수가 활약을 해주고 있고 이 퍼거슨 선수가 지난 3월 라트비아전에서 A매치 데뷔골까지 신고를 했기 때문에 아일랜드 입장으로서는 이 퍼거슨 선수가 얼마만큼 전방에서 해주느냐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퍼거슨 선수 외에 딱히 전방에서 믿을 만한 공격 자원이 없는 것이 아일랜드의 현실이고 이 비중을 따지면 스쿼드 전체적으로 잉글랜드 1부 리그인 프리미어리그보다 2부 리그 챔피언십에서 활약을 하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 선수단 퀄리티가 그리스를 압도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작년 9월에 그리스가 이 웨파 네이션스 리그 무대에서 아일랜드가 아니라 북아일랜드를 상대한 적이 있는데 당시 그리스가 북아일랜드를 3대1로 완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북아일랜드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북아일랜드라는 팀도 아일랜드와 마찬가지로 FIFA 랭킹이 비슷하면서 전체적으로 잉글랜드 하부 리그에서 활약을 하는 선수들이
많았던 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색깔적으로 비슷한 면이 있는 두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미 북아일랜드를 3대1로 완파를 했던 경험이 있는 그리스이기 때문에 물론 북아일랜드보다 아일랜드가 선수단의 퀄리티가 좀 더 낮다는 점에서 아일랜드도 지난 프랑스전에서 보여준 조직력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리스 원정에서 최소 무승부 정도는 바치고 갈 수 있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는 북마케도니아와 우크라이나의 경기인데 북마케도니아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마케도니아의 FIFA 랭킹이 65위, 우크라이나가 FIFA 랭킹이 30위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체급적으로 한 단계 위의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북마케도니아 같은 경우에는 베테랑 공격수 판데프 선수가 국가대표팀에서 은퇴를 한 다음에 확실히 최전방 공격수 마무리 부재가 계속해서 발목을 잡아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그래도 북마케도니아가 최전방에서 미오브스키라는 공격수가 두각을 드러낸 바 있는데 이 선수가 이번 우크라이나전에는 부상 여파로 결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미오브스키 선수를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이 선수가 키가 190이 가까이 되는 장신 공격수라서 기본적으로 제공권과 헤딩, 뚝배기 한 방이 좋은 선수이고 이번 시즌에 스코틀랜드 리그 에버딘이라는 팀에서 리그 37경기 16골 2개의 도움으로 좋은 활약을 펼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미오브스키라는 북마케도니아의 공격수가 지난 3월 A매치 기간 몰타전에서도 엘마스 선수의 선제골을 어시스트를 하면서 확실히 최전방에서 제공권을 활용해서 버텨주면서 이 득점 기회를 창출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공격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지난 몰타전에서 제공권 경합 지표를 나타낸 표인데 이 북마케도니아의 미오브스키라는 공격수가 제공권 경합에서 6번이나 성공을 하면서 양팀 통틀어서 가장 좋은 제공권 경합 지표를 보여줬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미오브스키가 최전방에 빠지게 된다면 북마케도니아가 또다시 최전방 골 결정력이나 기회 창출에 있어서 애를 먹을 수도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북마케도니아에는 이 미오브스키 선수 외에도 이 네스토로프스키라는 베테랑 장신 공격수도 있는데 이 선수가 세리에 A 우디네스에서 활약을 하고 있지만 주로 백업 자원으로 활약을 하고 있고 올 시즌 득점도 2골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미오브스키 선수의 공백을 어느 정도 메워줄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북마케도니아가 공격수 미오브스키 선수가 결정이 된다면 또다시 공격 상황에서 2선에서 활약을 하는 나폴리의 엘마스라는 에이스에게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도 최전방 장신 공격수 야렘추크 선수가 이번 경기 부상으로 결정이 되지만 야렘추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벨기에 리그로 이적을 한 다음에 이렇다 할 활약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큰 전력 누수는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우크라이나에는 스페인 라리가 지로나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는 공격자원 치안코우 선수가 직전 독일과의 평가전에서 2골이나 넣으면서 맹활약을 해줬고 치안코우 외에도 우크라이나에는 첼시의 무드리크, 마르세유의 말리노프스키, 드니프로의 도부비크 같이 공격 상황에서 한 방을 보여줄 수 있는 자원이 많기 때문에 공격력적으로도 북마케도니아보다 한 수 위의 활약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유로 예선 같은 조에서 현재 잉글랜드, 이탈리아를 제외하면은 북마케도니아와 몰타는 반드시 꺾어야 하는 상대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사활을 걸고 경기에 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북마케도니아의 이 주포 공격수 미오브스키 선수의 결장을 근거로 해서 3번 경기는 북마케도니아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는 웨일스 대 아르메니아의 경기인데 웨일스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픽 추천으로는 무승부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웨일스의 FIFA 랭킹이 26위, 아르메니아가 97위이기 때문에 체급적으로는 웨일스가 굉장히 우세한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웨일스의 경우에는 간판 공격수 가레스 베일 선수가 은퇴를 하면서 공격 쪽에서 무게감이 상당히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3월 A매치에서도 FIFA 랭킹 132위 라트비아를 상대로 홈에서 1대0 신승에 그쳤던 웨일스이기 때문에 이번 아르메니아전에서도 골 결정력 측면에서 다소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아르메니아 같은 경우에는 FIFA 랭킹이 라트비아보다 높지만 최근 A매치 흐름은 라트비아보다 훨씬 좋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르메니아가 최근에 A매치 9경기에서 2무 7패 승리가 없는데 무엇보다 아르메니아가 수비가 흔들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매치 9경기에서 무실점 경기가 없는 아르메니아이고 9경기에서 실점이 무려 25실점이나 되기 때문에 경기당 평균 3골에 가까운 실점을 기록하고 있는 아르메니아의 수비라는 점에서 제 아무리 웨일스가 최전방 공격력이 부실해졌다고는 하지만 아르메니아의 흔들리는 수비 조직력을 공략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웨일스가 오픈플레이 공격 상황에서 본머스의 장신 공격수인 키에퍼 무어 선수를 전방에 놔두고 측면 크로스나 롱볼 공격을 전개를 하는데 아르메니아의 수비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 하로얀이라는 수비수가 신장이 185cm로 그렇게 큰 수비수가 아니기 때문에 웨일스가 자랑하는 제공권에 아르메니아가 흔들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웨일즈에는 잉글랜드 3부 리그 입스위치 타운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브로드헤드라는 공격수가 최근에 좋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다고 제가 주중 프리뷰에서 말씀을 드렸고 시즌 막판에도 브로드헤드 선수가 4골 3도움으로 나쁘지 않은 골 감각을 유지를 하고 대표팀에 합류를 했기 때문에 이 선수가 깜짝 활약을 해줄 가능성이 있는 웨일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아르메니아는 최전방에서 공격을 이끌어줘야 되는 베테랑 공격자원 바르세간 선수가 최근에 소속팀인 슬로반브에서 공격 포인트가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경기 가까운 경기에서 바르세간 선수가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기력 자체가 그렇게까지 올라와 있지 않은 아르메니아의 바르세간 선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아르메니아도 기대를 걸어 봄직한 선수가 있는 것이 주중에 프리뷰에서 말씀을 드렸던 아르메니아의 플레이메이커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콜럼 크루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이 젤라라얀이라는 플레이메이커가 올 시즌 리그 15경기에서 8골 6도움으로 맹활약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젤라라얀 선수가 한 방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는 아르메니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이 선수가 아르메니아 대표팀을 선택한 이후에 A매치 7경기를 소화를 했는데 아직까지 아르메니아 대표팀에서 득점을 기록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선수가 원래는 아르헨티나 태생이기 때문에 아르메니아 국가대표팀을 선택한 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히 아르메니아 대표팀에 완전히 녹아든 모습은 아직까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소속팀에서의 컨디션이 과연 대표팀에서도 이어질지 조금은 의문감이 들기 때문에 제 아무리 웨일스가 베일 선수 은퇴 이후에 공격 한 방이 무뎌져 있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아르메니아가 보여주는 수비 불안감을 고려를 했을 때 이번에도 홈에서 꾸역승을 거둘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4번 경기는 웨일스의 단통 승리로 가는데 독식 픽으로는 승무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는 라트비아와 튀르키예의 경기인데 무패 투폴로 가면서 이변까지 한번 받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통 픽으로는 라트비아의 단통 패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트비아의 FIFA 랭킹이 132위, 튀르키예가 43위이기 때문에 체급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액면가로는 튀르키예, 터키의 승리가 무난해 보이는 매치인데 이 라트비아가 FIFA 랭킹 대비해서 다부진 면모가 조금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3월 웨일스 원정에서도 라트비아가 끈적하게 0대1 한 골차 패배를 당했고 최근에 자신들보다 FIFA 랭킹이 훨씬 높은 웨일스, 아일랜드, 아이슬란드를 상대로 3연패를 당했지만 모두 한 골차의 석패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강팀들에게 3연패를 당하기 전까지 라트비아가 체급이 비슷한 팀들을 상대로는 A매치 5승 1무 1패에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최근에 이 튀르키예만 만나면 라트비아가 굉장히 무승부가 많았던 상대 전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튀르키예전 7경기에서 1승 5무 1패 5번의 무승부를 캤던 라트비아이고 가장 최근 맞대결도 비교적 최근이었던 2021년 카타르 월드컵 예선 홈 경기였는데 당시에 라트비아가 홈에서 1대2로 튀르키예에게 한 골차 패배를 당했지만 후반전 추가 시간에 극장 페널티킥을 내주고 패한 경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끈적한 경기를 최근까지 튀르키예 상대로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당시의 튀르키예와 지금의 튀르키예가 사뭇 다를 수 있는 것이 우선 2021년 라트비아가 원정에서 극장 페널티킥골을 내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에 튀르키예의 페널티킥을 성공을 시켰던 공격수 일마즈 선수가 이미 튀르키예 대표팀에서 은퇴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당시에도 튀르키예의 주전 수비를 맡았던 레스터시티의 쇠엔지 선수와 아탈란타의 데미랄 선수가 지금까지도 튀르키예의 수비를 이끌고 있는데 이 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소속팀에서 상당히 고전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튀르키예의 중앙 수비수 쇠엔지 선수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딱 7경기를 소화를 했는데 시즌 초중반에 로저스 감독이 잘리기 전에는 아예 출전 기회를 잡지 못했던 쇠엔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시즌 막판에 딘 스미스라는 감독이 레스터에 부임을 하면서 3백을 가동을 했고 그렇기에 이 쇠엔지 선수가 시즌 막판에는 선발로 출전 기회를 꾸준히 잡았기 때문에 경기 감각 자체는 어느 정도 올라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확실히 2년 전 라트비아를 상대를 했었던 그 쇠엔지보다는 경기력이 떨어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튀르키예의 또 다른 수비수인 데미랄 선수 역시 세리에의 명문인 아탈란타에서 활약을 하는 선수인데 이 선수 역시 올 시즌은 절반 이상을 교체로 출전을 했기 때문에 주전보다는 백업 비중이 상당히 높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제공권 경합 지표는 지난 2021년 라트비아 대 튀르키예전의 제공권 데이터인데 당시에 터키의 수비수 쇠엔지 선수가 5번으로 가장 많은 제공권 경합에 성공을 했지만 그 아래로는 모두 라트비아 선수들이 제공권 경합에서 승리를 거둔 지표가 있기 때문에 이 전성기에서 내려온 쇠엔지가 라트비아의 제공권을 막아냄에 있어서 상당히 고전할 수도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2년 전 맞대결 당시에도 이 라트비아에는 2m에 가까운 장신 공격수인 울드리키스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제공권 경합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경합에 성공을 한 바 있고 이 올드리키스 선수가 네덜란드 리그에서 비록 득점 자체는 적었지만 올 시즌 28경기를 소화를 하면서 제공권 지표 면에서는 네덜란드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을 정도로 확실히 2m에 가까운 키를 활용해서 제공권에서 강점을 보여주는 이 라트비아의 올드리키스 선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튀르키예를 높이에서 괴롭힐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또한 튀르키예가 스페인 라리가 헤타페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에네스 위날이라는 공격수가 이번 6월 A매치에는 부상 여파로 발탁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최전방에서의 골 결정력이 다소 아쉬울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튀르키예에는 191cm의 장신 공격수 나이르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이 터키 리그에서 올 시즌 17골이나 넣어주면서 맹활약을 해줬기 때문에 충분히 한 방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아직까지 대표팀에서는 백업으로 짧게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NS 위날이라는 공격 자원의 공백이 느껴질 수 있는 이 튀르키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라트비아가 최근에 A매치 경기력 자체가 나쁘지 않았다는 점
튀르키예의 주축 수비 자원들의 경기력이 예전보다 떨어졌다는 점, 과거부터 최근까지 라트비아가 터키만 만나면 끈적한 무승부가 많았다는 점까지 고려를 한다면 최소 무승부 정도의 이변은 노려볼 수 있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5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는데 그래도 단통픽으로는 체급이 높은 튀르키예의 단통승, 라트비아의 단통 패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코소보 대 루마니아의 경기인데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소보의 FIFA 랭킹이 107위, 루마니아의 FIFA 랭킹이 46위이기 때문에 겉으로 봐서는 체급적으로 루마니아가 훨씬 앞서 보이지만 항상 말씀을 드리듯이 코소보는 FIFA 랭킹 대비해서 유럽 5대 리그에서 활약을 하는 선수들이 많은 팀이기 때문에 체급 자체는 굉장히 비슷한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코소보가 FIFA 랭킹 대비해서 유럽 빅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FIFA 랭킹 대비해서 훨씬 더 전력이 뛰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최전방의 장신 공격수 무리키 선수가 마요르카에서 올 시즌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려줬고 이 김민재 선수와 함께 나폴리의 리그 우승을 이끈 중앙 수비수 라흐마니가 수비에서 중심을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수 전력이 탄탄하면서 특히나 전반적으로 제공권이 뛰어난 코소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소보의 골키퍼 무리치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는 잉글랜드 2부 리그 번리에서 올 시즌 우승을 차지를 하면서 프리미어리그로 승격을 했는데 이 무리치라는 골키퍼가 롱패스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최전방에서 버티는 무리키를 향해서 이 무리치가 뿌리는 롱볼 공격 시발점 역할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코소보는 측면에 라시차나 제그로바 같은 자원들도 개인기를 통해서 측면을 허문 다음에 전방에 무리키 선수의 뚝배기를 향한 크로스를 자주 시도하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다만 루마니아도 수비 쪽에 드라구신 선수나 부르카 같은 자원들이 신장이 괜찮은 수비 자원들이기 때문에 코소보가 또다시 최전방의 무리키의 높이를 활용한 크로스 공격이나 롱볼 공격을 고집을 하게 된다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코소보가 이렇게 단조로운 공격 패턴으로 인해서 승리를 거둘 만한 경기에서도 무승부에 그치면서 A매치 4연속 무승부, 무자비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코소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코소보의 승리까지 가져가는 이유는 루마니아로서는 상당히 아쉬운 것이 핵심 플레이메이커인 라즈반 마린 선수가 종아리 부상 여파로 이번 A매치에 미발탁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라즈반 마린 선수의 올 시즌 기록인데 이 선수가 세리A 엠폴리에서 주전 미드필더로 활약을 하면서 2골 4도움을 올려준 선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루마니아 대표팀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플레이메이커인데 이 라즈반 마린 선수가 지난 3월 A매치 2경기에서도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을 정도로 루마니아의 공격 전개에 있어서 상당히 비중이 높은 미드필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3월 안도라전에서는 특유의 스루패스로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고 벨라루스전에서는 코너킥으로 어시스트를 기록한 라즈반 마린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오픈 플레이뿐만 아니라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전담 키커로서 영향력을 미치는 자원이기 때문에 루마니아 입장으로서는 이 라즈반 마린 선수가 미발탁이 된 것은 상당히 뼈아픈 전력 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루마니아 또한 공격 전개가 원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이 라즈만 마린이 결정하는 상황에서 현재 역배당을 받은 루마니아 쪽으로 투표율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코소보 사이드도 충분히 가져갈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루마니아 역시 공격 쪽에서 한방이 있는 알리베크나 데니스 맨 같은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코소보의 무자비 면모까지 고려를 한다면 루마니아에게도 충분한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코소보가 4연속 무승부 중이기 때문에 5연속 무승부는 조금은 힘들다고 보인다는 점에서 6번 경기는 승패로 한번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는 리투아니아 대 불가리아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무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투아니아가 FIFA 랭킹이 146위, 불가리아가 76위이기 때문에 FIFA 랭킹적인 측면에서는 불가리아가 체급이 한 수 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지난 2021년 월드컵 예선 홈 경기에서 불가리아를 상대로 3대1 완승을 거뒀던 리투아니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바로 2021년 리투아니아가 홈에서 불가리아를 잡았을 때의 선발 라인업인데, 이때의 선발로 나왔던 선수들이 이번에도 대부분 6월 A매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는 점에서 리투아니아를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상성을 가진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투아니아가 당시에 불가리아를 상대로 득점을 기록을 했었던 공격 자원인 체르니크 선수와 라시카스 선수가 이번에도 모두 승선이 됐고, 불가리아 역시 당시의 공수 핵심 자원들이 그대로 스쿼드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리투아니아 원정에서 승리를 장담하기에는 굉장히 까다로울 수 있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가리아가 중앙수비수 안토프 선수가 세리A 몬차에서 백업 자원으로 활약을 하고 있고, 흐리스토프라는 수비수 역시 세리에 2부 리그 베네치아에서 주전으로 활약을 하면서 이 중앙수비 쪽 퀄리티가 나쁘지 않은 불가리아인데, 이미 이 두 중앙수비 조합을 상대로 리투아니아가 2021년 홈경기에서 무려 3골을 만들어낸 바 있습니다. 방금 말씀을 드렸던 흐리스토프와 안토프가 선발 풀타임을 활약을 했음에도 당시에 리투아니아에게 무려 3골이나 헌납을 했던 불가리아라고 보시면 되겠고, 당시에 3골을 합작을 했던 라식타스와 체르니크 선수 모두 이번에도 리투아니아의 대표팀 명단에 승선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불가리아가 의외로 상당히 고전을 할 수도 있는 상성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또한 리투아니아가 지난 3월 A매치 기간에 그리스 원정을 떠났는데, 그리스의 31개의 슈팅을 버텨내면서 0대0 무승부를 일궈냈기 때문에 리투아니아가 작정하고 수비적으로 내려앉을 경우에는 불가리아도 쉽게 뚫어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불가리아가 최근에 A매치 3경기에서 무득점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공격력이 주춤하고 있는 불가리아이고, 마찬가지로 리투아니아도 최근에 A매치 5경기에서 무득점 중이기 때문에 양팀 모두 공격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서로의 수비 조직력을 깨는데 상당히 애를 먹을 수 있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투폴 추천으로 불가리아의 승리까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그래도 최전방 골 결정력 측면에서 루도 고레츠에서 올 시즌 리그 14개의 골과 15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한 데스포도프라는 측면 자원이 있는 불가리아 쪽이 그래도 한 방을 보여줄 가능성은 더 높다는 점에서 투폴 추천으로는 무패를 추천드리면서 7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16억 원이 이열된 축구토토 승무패 33회차 현미경 분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이어서 2부에서 8번부터 14번 경기를 빠짐없이 분석을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